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11월 13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오늘 오전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을 두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제1시장 안. 비상등을 켜고 조금씩 후진을 하던 파란색 1톤 트럭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앞쪽 방향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매대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폭 4m 정도의 시장 통로를 내달립니다. 화물차는 시장 상인과 고객 여러 명을 치고 150m를 달린 끝에 한 가게 좌판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 소리가 막 사람들을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나지. 저는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차가 저쪽에서 막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차량에 치인 70대 여성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명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과 손님으로 주로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앞두고 장사가 한창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화물차가 생선 가게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 정차했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후반의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의뢰해서 급발진 여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그분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돌진한 걸로.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아침 시작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금은 마지막 5교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다는 분석이 나와 탐구 영역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수능 응시생은 55만 4천여 명이었으나 9%가량이 1교시의 결시에 49만 7천여 명이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자와 제2외국어 과목 시험을 끝으로 5시 45분 시험은 종료됩니다. 출제본부는 이번 수능의 핵심을 고교 교육과정에 맞춘 적정 난이도 문제 출제라며 특히 EBS와 연계한 문항은 50% 수준에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는데 독서의 난이도가 오르고 문학 등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낮아져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됐으며 공교육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는 탐구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론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 이상이 사회 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본부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모의고사 등을 참고해 난이도를 고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1,500명 가까이 늘었던 의대 모집 인원이 원래대로 줄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2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첫 번째 실질심사에서 위법성 인식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열렸습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의 투자 순유입 규모가 22억 9천만 달러로 순유입이 지속됐지만 주식 차익 실현과 채권 매도로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한국은행 집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자금은 30억 2천만 달러 순유입됐고 채권 자금은 7억 2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에서 90% 넘게,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와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와 하남시 등에서 거래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67.6%, 화성시 44.6%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왔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다 4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항공편 운항을 포함한 전면적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밤 종료됐습니다. 43일 만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도 재개돼 4천만 명 이상이 다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되고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 정부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차질을 빚어온 항공편 운항의 경우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1, 2주 정도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관련과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등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포름 알데히드 등 20종을 유해 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셧다운 재개를 앞두고 전통 산업주 주가가 오르고 기술주는 기업마다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8%,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0.06% 올랐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0.26%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올랐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시티그룹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골디락스를 이끌고 있다며 코스피 목표치를 5,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24포인트 상승한 4,170.63포인트에 코스닥은 11.86포인트 상승한 918.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3위의 LG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도 상승한 것을 보면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과 SMR 수주 확대 기대감에 6% 가까이 올랐고 HD 현대중공업이 5% 이상, 한화오션이 3% 이상 오르는 등 조선주도 일제히 강했습니다. 또한 ABL바이오가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전날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29% 폭등하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차츰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중서부 지방부터 대기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에 남부를 중심으로 일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휴일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난 뒤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 1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